그게 지적재산권이야. 카피라이트. 중국이 자꾸 카피하니까. 저작권 투자가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냐? 난 너무 알고 싶다. 전 세계로 걷는 거 저작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앞서 그래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2007년 7월 1일 날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지. 근데 이제 늘어났는데 반대로 뭐야? 그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앨범이 발매됐던 거는 그냥 20년이 된 거야. 소급이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해서 이 방법이 없나 그러는데 사실 이 법안을 한번 세팅이 되면 고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 큰 명분이 없는 한. 이게 법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희한한 데서 된다고 우리는 그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한미 FTA라는 게 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니까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이 FTA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농민들이 막 여의도까지 뭐 소까지 끌고 와서 데모하시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사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싹 보니까 FTA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한국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작권 분야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의 저작물이 많겠니? 우리가 많겠니? 여기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무역 교역이라는 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면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더 국가적으로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야? 아 이거 50년이 뭐냐? 우리 국내에서도 미키마우스법 그것 때문에 70년을 했어. 70년을 해. 니네도 무슨 50년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은 뭐야? 우리는 미국에 내다 팔 저작권이 뭐 없잖아.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맨날 이렇게 하면 돈만 뜯기는 거니까 덜 뜯기고 싶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50년이니까 니네가 50년으로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한국은 한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저작권자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50년 걷는 것보다 70년 걷는 게 유리 아니야, 이게. 그게 유리하잖아. 근데 그걸 유리하다고 지금 농민들 데모하고 있는데 FTA를 찬성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지. 근데 가만히 해서 통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거 아니야. 약간 그림이 그런 그림이란 말이야. 여기는 이제 미키마우스 같은 거는 이제 왕창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70년 하기도 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보다 어떤 협상 우월적 지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납득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지적 재산권 분야. 요즘에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거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야? 그게 지적 재산권이야. 카피라이트. 중국이 자꾸 카피하니까. 근데 이제 그 카피가 안 되고 법이 보호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거에 라이선스 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만한 뭐 제조업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런 지적 재산권을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70년으로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요게 타결이 되는 그때쯤 돼서 저작권법이 어차피 개정이 될 거 아니냐. 개정이 될 때 이 소급되지 않았던 것도 이때 싹 넘기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70년에 대해서 우리가 대놓고 70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못했지만 뭐 미국이랑 잘 협상돼서 70년이 되면 우리나라 50년이 된 저작권법이 강제적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상호주의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상호주의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좀 저작권법을 수정하고 싶었는데 뭐 명분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FTA 때문에 저작권법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지. 그때 우리가 싹 가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 소급 이것도 좀 넣어주십시오. FTA 안에 그걸 쏙 넣은 거야. 그 내용의 히스토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 여기 보면 개정 저작권법 추진 경고가 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2007년 7월 1일에 개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여러 의원들이 일부 이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표 발의를 했었어. 근데 이제 이때마다 우리가 시도를 했겠냐, 시도를 안 했겠냐. 시도를 했는데 시도가 잘 안 됐지. 그러다가 2011년 6월에 한유 FTA 이행 제정을 위한 저작권법을 공포하게 돼. 이걸 누가 했냐? 그거를 허원재 의원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이제 이런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이게 병합을 해. 병합을 해서 하나로 하는데 이때는 한유 이행을 위해서 어차피 저작권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허원재 의원실에서 저작권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컨택을 했지. 컨택을 해서 여기에 이런 걸 해서 뭐 소급이 안 됐던 게 있는데 이거까지 좀 넣어서 이 법안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허원재 의원실로 만나고 했었지. 그래서 이때 허원재 의원실 오고 여기에 뭐 태진아 선생님도 오고
그다음 우리 각 협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가요계 옛날에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그런 저작권들이 자칫 보호를 못 받게 된다.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모임을 했어. 그래서 그 모임을 할 때 막 태진아 선생님도 섭외하고 협회장 섭외하고 막 그런 만남 장소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청년 하나가 있었던 거야. 최강호 씨? 그 청년이 나잖아. 야, 그 청년이 나야. 그 청년이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주도적으로 했었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법안에 이걸 뭐 로비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에 대한 계속 설득을 해도 이 법안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잖아. 근데 이때는 되게 짧은 시간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 한유 FTA 이행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법안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야? 50년이 70년이 됐고 또 중요한 건 뭐야? 20년밖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안 돼서 이미 이때는 어떻게 됐어? 소멸이 됐었다니까? 저작권이 다 소멸이 됐다니까 이때. 소멸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거를 다 소급해가지고 다시 저작인조권 권리를 살려줬어. 그걸 FTA에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정말 열심히 했던 그 한 청년, 물론 그 청년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젊고 어리고 패기 넘쳤겠냐. 그 사람이 지금 그때 이 법을 넘기면서 70년 시대가 열린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뭐해? 그 사람이 지금 일타 강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이 얘기 들어줘야 된다고. 이게 뭐 어디서 내가 책을 보고 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실제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허은재 의원님 이게 모시고 태진아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태진아 선생님이 이 방송에 나가면 되게 유쾌하고 이렇게만 나오잖아. 되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샤프하셔. 스마트하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법 정책 이런 거를 뭐 가수 하시는 태진아 선생님 뭐 알겠냐고. 근데 이렇게 와서 중요한 요지만 내가 다 설명을 드리면 탁탁탁 하잖아. 그러면 딱 가서 국회의원한테 이거 도와달라. 이걸 핵심을 딱 찌르셔. 나 이게 되게 날카로워. 협회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태진 선생님 뭐야?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이렇게 뵈면 태진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친해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연예인 빨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럼 거기서 뭔가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먹히거든. 그래서 국회 가면 이 최백호 선생님이나 태진 선생님 완전 먹혀. 완전 유명해. 왜? 국회의원도 좋아하니까. 태진 선생님이나 최백호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잘 연결을 해서 태진 선생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면담도 시켜드리고 그거를 내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협회 직원들도 열심히 했겠지. 근데 그걸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지금 일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나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었어. 1987년으로부터까지 또 이렇게 가는 소급됐어요. 그러니까 1980부터 94년까지 소급의 기회를 94년에 생겼던 거를 못 받은 앨범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앨범이 막 서태지, 듀스 막 진짜 우리나라 가요계를 새롭게 변화하는 그때 시대야. 그때 시대가 2007년 넘어가면 이게 뭐야? 20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만료가 됐었다니까? 왜냐면 그 법이 안 고쳐져서. 그러다가 이제 FTA가 오면서 그걸 다 소급하는 계기가 됐던 거지. 그렇게 소급을 해서 다 50년의 적용을 받다가 2011년에 허은재 의원실에 어떻게 50년을 70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유튜브를 왜 찍냐면 뭐냐면 거의 나밖에 몰라. 나랑 뭐 이렇게 지금 뭐 각 협회 뭐 사무총장 하는 경력 한 20년 되시는 분들 말고는 몰라. 근데 이것도 정리를 내가 했으니까 나도 아는 거지. 나도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내가 한 건데 이게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되게 유명한 작사 작곡가가 있지만 사실은 뭐 음반 제작자분들 계시지만 사실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더 힘이 나긴 할 텐데 뭐 공식적으로 내가 고맙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신 사장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대부분 모르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한 청년이 있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찍는 건 아니야. 일타 강사를 하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때 단락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뭐 20년, 50년, 70년 이렇게 늘어난 어떤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 요즘의 시대는 그야말로 지적 저작권 산업의 시대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은. 이게 이 산업이 이렇게 커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야.
최초의 소리바다나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불법에 신음하면서 이제 음악 산업을 전멸하는 거냐 막 이런 위기감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외 플랫폼 중에서 유튜브 이런 게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초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게 커져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요를 발표하면 대한민국에서만 저작권을 걷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걷는 거 저작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BTS나 이런 유명한 K-팝 아티스트 저작권만 해외에서 듣는 게 아니야. 해외에서 막 박효신이나 뭐 이런 발라드 있잖아. 이런 거 듣는 해외 팬도 엄청 많아. 그게 뭐야? 약간 뭐 BTS 같은 친구들이 완전히 시장을 이렇게 키우면서 낙수 효과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우리도 해외 팝 들을 때 어디 음악을 들었는데 이 음악이 좋았어. 그럼 그 나라 음악들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BTS 때문에 음악을 접할지 모르지만 이제 다른 음악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야. 그럼 시장이 커져. 이게 예전에는 K-팝 아이돌 가수의 그냥 그 특정 영역에서만 매출이 났던 게 지금은 어때? 다른 데도 매출이 난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나겠냐 덜 나겠냐. K-팝이 더 많이 날 가능성이 크지. 저작권 산업이라는 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저작권 투자는 미친 짓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뭐 그 뭐 카우 누구야 뮤직카우 뭐 이런 친구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지. 저작권 투자가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냐? 난 너무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저작권 거래라는 게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건 사실이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오프라인, 이런 제조업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의 여러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매출적인 측면을 보자고. 매출적인 측면. 오프라인은 폐반을 하면 더 이상 저작권 요구가 안 생기는 구조였다. 근데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매출이 어떻게 돼? 다만 얼마라도 매달 스테디하게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 시장이 된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저작권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오디오 핑거 프린팅 기술이라고 우리도 뭐 음악 검색 카페에서 좋은 음악 나오면 이렇게 들려주면 인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그걸 인식한다는 거는 어떤 곡이 쓰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를 저작권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 예전에는 기술이 없어서 아무도 징수를 못했던 걸 이제 우리는 징수를 하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뭐 길게 10년, 20년에 이 시장이 성장할 것 같냐 아니면 떨어질 것 같냐?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지 사실. 그러니까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실패하기는 어렵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작권 투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정확히 봐야 돼. 이걸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신곡을 해서 하면 매출이 어떻게 돼? 앨범 매출이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하향으로 떨어지는 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걸 맨 처음에 발매를 했는데 그 매출은 점점 시간이 가면 떨어진다는 건 뭐 기본 전제겠지. 어느 바닥을 치면 이때부터 이렇게 유지를 보통 해.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래. 다만 올해 요번 달에 10,000원이 나왔으면 다음 달도 10,000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빵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이게 빵이 안 돼. 거의 이렇게 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틱톡에서 뜨면 어떻게 돼? 역주행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주행 유명한 게 뭐 있어? 롤링. 그 브레이브걸스 뭐 이거 하다가 그거 원래 한 거 아니야. 군부대 가서 이거 하다가 그냥 집에 애들 있다가 갑자기 터져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작권 투자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이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유튜브 가면 뭐 그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보는 견해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저작권을 어디서 돈을 주고 재산 청구권을 이렇게 사오는 거야. 돈을 내가 대신 받아올 수 있는 걸 사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년치야. 뭐 1년에 1억씩 나오는데 10억을 주고 이거 사온 거야. 그러면 그 하나의 저작권이 있으면 저작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막 잘게 쪼개. 그래서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주식 한 주처럼 다 파는 거잖아. 그지? 이게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저작권이 망하면 빵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시장상 빵원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신보면 약간 그런 투자의 리스크가 있지. 왜냐면 굉장히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보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사이클을 그리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매출이 나오는 현상은 아직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회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보여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1억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똑같이 1억이면 그걸 투자를 왜 하겠니? 그치?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래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의 회수를 몇십 년 돼야지 회수할 수 있는 그림이고 단 그중에 브레이브의 롤링 같은 노래가 터지면 어떻게 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지나면 이게 10년이라고 쳐요. 10년 지나면 내가 투자하는 게 1억이라면 1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10년 지나서 리쿠브를 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이런 거를 다시 다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억을 갖고 있는 걸 10년 뒤에 1억까지 가지려고 누가 이걸 투자를 하겠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 수많은 트랙 중에서 간간에 몇 개가 어떻게 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약간 복권이랑 더 비슷해. 주식보다는 복권이야. 근데 복권은 뭐냐면 내가 뭐 얼마 주고 샀는데 꽝 나면 그냥 빵원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고 꽝은 아니고 계속 가. 계속 가.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치는 안 나오거나 계속 모을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 히트곡이 나는데 그 히트곡이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야. 지금의 가치, 예전에는 히트곡, 그 다음에 어떤 스테디셀러, 그 다음에 뭐 올디스 팟 굿디스라고 해서 옛날부터 사랑받는 거 이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조금 상황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냈는데 사랑을 못 받았다가 갑자기 무슨 탑골 무슨 뭐 GD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소환하니까 그 옛날에 20년에 히트 못하고 그냥 미국 가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완전 데스타가 되잖아. 모르는 거야. 이제의 어떤 흥행산업에서 히트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잘 만들어서 오늘 나와서 한 달, 두 달 내에 이렇게 결정이 안 나면 내가 유명 가수가 된다 안 된다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의 문제는 초월했다고 난 보는 거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20년, 30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끄집어내서 스타가 되잖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앨범 내고 한 달 지나서 반응 없으면 아 망했다. 그래서 막 제작사 술 먹고 막 울고 막 이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 터지는 걸 히트가 터지는 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 대중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도 뭐냐면 롤링이 무슨 용감한 형제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걸 떠띄웠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웃긴 장면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나 어디 SNS에 띄우니까 재밌네 이러면서 그 지금의 브레이크걸스가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EXID도 그랬지만 그거 다 그 GK 때문에 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대중의 니즈가 반영되면 언제든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EXID 직캠 뜨고 나가지고 모든 기획사가 직캠인 척하고 다 찍었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저작권 투자를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이 저작권 거래 플랫폼 사이트가 어떤 IP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뭐 예를 들어 10년치를 사왔어. 그러면 여기 유저들한테 10년치 딱 해서 팔겠냐? 한 15년치 팔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10년치를 저작권 사와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하긴 하는데 그게 8년, 9년 그렇게 리쿠브 되는 거면 내가 다 손해인데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지. 적어도 이걸로 이 IP를 가지고 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나눠줄 생각을 하면 적어도 나는 손해를 안 봐야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치 사왔으면 10년치 이상은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팔 수 있는 거다. 다만 이거는 그럼 영원히 이 정도밖에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역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뜰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곡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주식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운 것이다? 복권에 가까운 것인 거다. 근데 복권처럼 빵원이 되는 건 아니고 잔잔하게 계속 나오니까 복권과 주식의 한 중간 형태라고 보여지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창작자가 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 내가 만들었는데 허이처럼 제일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창의력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 최태국 국장도 집에 가서 그 피곤한데도 미디 막 만지면서 혹시 자기 곡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공부를 하잖아. 그러나 공부를 하고 막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뭐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뭐 음악 분야든 아니든 이 창의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대로 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저작권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도 되고 다른 거를 거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걸로 내가 대박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복권을 뽑는 심정으로 여기 투자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투자가 나중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예를 들어서 주식은 어떤 그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뭐 예산 결산 영업이익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 근데 여긴 그게 없어.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이게 왜 떴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갑자기 뜨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그 흥행산업의 묘미지. 그러니까 약간 늘 우리가 여기 흥행산업, 우리 K-팝 산업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고위험이지만 나중에
리턴이 많이 된다. 근데 비단 15년 전만 해도 그냥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그냥 하이 리스크만 있어. 불법이 하도 많아서.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자꾸 전환돼서 하이 리스크지만 이제는 제대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 빅4, 뭐 하이브, SI, 제 이런 우리 회원사들 보면 10년, 15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그 기업 성장을 했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만든 이렇게 허접하게 만든 IP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한 획을 걷던 그런 IP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얘기들을 시대별로 한번 해봤어요. 중간에 조금 뭐 제 자랑도 잠깐 넣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향후에는 더 저작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럼 갈 거다. 그리고 그 저작권 관련된 여러 가지 IP 사업들이 향후에는 더 각광을 받을 거다. 뭐 진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리플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